요즘 집 볼 때 가장 먼저 본다는 것은 스세권, 맥세권, 슬세권, 편세권. 아니, 이게 다 무슨 뜻이냐고요? 집 근처의 S커피 전문점, M햄버거 체인은 물론이고 슬리퍼를 신고 걸어나가는 거리 안에 편의점, 쇼핑몰, 영화관, 커피 전문점, 은행, 도서관까지 집 근처에서 대부분의 여가 시간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심지어 올세권이라는 말도 탄생했다는데 헬스앤뷰티 스토어로 유명한 땡점포가 집 근처에 있다고 해서 탄생한 신조어라고 하니 가까운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MZ세대가 선호하는 요즘 트렌드를 담은 의미로 탄생한 신조어들. 그래서인지 다른 의미로 슬세권으로 탄생한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유 오피스 서비스. 공유 오피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텐데 생각해보시면 간단해요. 긴 시간을 출퇴근을 대중교통에 할애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한 젊은 청년층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더해져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산되어간 시기에 커다란 역할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큰 오피스를 장기로 렌탈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1인 기업, 프리랜서, 예비 창업자들이 집 근처에 공유 오피스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공유 오피스를 통해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집에서 멀리까지 출퇴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내가 일하는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다는 점? 비즈니스 미팅만을 위한 공간을 렌탈할 수도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아니, 이런 공유 오피스의 장점과 집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있다니? 궁금한 게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답을 찾아드리는 굿박스. 오늘은 청년 여러분들을 위한 꿀팁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굿박스 시작합니다. 요즘 이런 기사 많이 보셨나요? MZ세대는 취업보다 창업을 더 선호한다. 실제로도 MZ 성인 남녀 10명 중 6명은 창업을 꿈꾸고 있다는 인터뷰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기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및 비대면화 기술 기반 업종 창업이 6만 2천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중 30대를 포함한 30세 미만의 청년층 기술 창업 증감률은 22,437개가 늘어난 것이 감소세를 보인 다른 연령층과는 특별히 큰 차이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창업이 느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청년들의 커리어 테크 플랫폼인 사람인에 따르면 청년들이 창업을 선택하는 이유에는 복수응답을 포함하여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MZ세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답변인 것 같죠? 또 다른 답변들로는 정년 없이 평생 일할 수 있어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일하고 싶어서, 직장 생활보다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성공하면 큰 보상이 뒤따라서 등 다양한 답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MBTI처럼 여러 가지 성향을 뚜렷하게 보고 싶어하는 MZ세대의 마인드가 담긴 솔직한 답변들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창업을 한다면 어떤 업종의 창업을 하고 싶은 걸까요? 단연 1위로는 20.7%로 음식점이나 주점을 꼽았는데요. 그 뒤를 따라서 16.2%로 온라인 쇼핑몰, 해외 직구 등 유통업을 꿈꾼다고 하는 걸 보니 요즘 유행하는 라이브 커머스의 영향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점포, 그리고 기타로는 마케팅, 노무, 법률 등 지식 서비스업과 IT 앱, 웹 서비스 개발업 등 기술을 요구하는 직종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원하는 창업 방식은 압도적으로 1인 창업이 많았으며 평균적으로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 5천만 원을 넘는 돈이라고 하니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며 겪는 어려워하는 부분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과 실패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분업화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처음 창업 시 창업을 위해 일하는 장소를 구하는 첫 번째 단계부터 어렵다고 느낀 청년들이 선택한 것은 공유시설을 활용하는 방법. 그렇다면 국가 지원을 통한 공유시설 활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다양한 공유시설 활용을 알아보기 위해 첫 번째, 공유 주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공유 주방의 정의를 살펴보면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을 여러 자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영업 형태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17년 처음 알려지게 되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이 방식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샌드박스 규제를 통하면서 공유주방 이용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운영 방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공유주방 이용을 위해서는 교차 오염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관리 책임자 관리와 책임보험 가입하에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용 가능 업종을 7개의 업종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배달 업종도 이에 포함되어 코로나19 상황에 이 공유주방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말부터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식품위생법과 별개로 공간 대여업으로 변경되고 조금 더 자율성을 얻게 되어 청년들의 창업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하네요. 또 다른 공유시설 활용을 알아볼까요? 혹시 공유 미용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비싼 강남에 위치한 미용실인데 1인실로 구성되어 세련된 인테리어로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하니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의 입장에서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한 미용실이라고 하여 더욱더 인기가 있고, 관리비 등에 더 신경이 쓰이는 미용실을 여러 명의 헤어 디자이너가 공간과 장비를 공유해서 손님을 유치할 수 있다니. 디자이너는 원장 신분으로 1인 창업이 가능해지고 비싼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나누어 낸다는 장점을, 고객의 입장에서는 디자이너의 역량에 맞는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니 젊은 창업자들이 더욱더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창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공유 오피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젊은 창업자들이 사용료만 지불하면 업무 효율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사무실 대여보다 더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비슷한 분야 또는 협업이 가능한 창업자들을 한 공간에서 만나 아이디어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여 공유 오피스의 이용객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공유 오피스와 집이 한 공간에 있다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창업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업지원 청년주택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한 예로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창업지원 청년주택의 경우 1층부터 10층까지 주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1층과 3층의 창업지원 시설 마련으로 창업공간, 세미나실, 취업상담실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창업지원 청년주택의 입주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창업인 또는 창업기업 종사자여야 하고 2022년 평균 기준 소득 자산 기준의 100%, 즉 1인 기준 321만원이며 자산은 총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거주가 가능하며 평행대에 따라 다르지만 저렴한 월세와 다양한 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어 창업을 한 청년들에게는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는 여기 글로벌 게임 허브 센터에 입주를 했었고요. 여기서 창업을 했어요. 하다가 주변에 이렇게 현수막도 나오고 공고도 좀 나와서 주택을 알아보는 전시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알게 되었어요. 최근에 이곳이 제2테크노밸리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주변에 더 많은 사업체들과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판교라는 IT의 중심 지역에 정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장점으로 있습니다. 공유 오피스에서 다른 창업자들과의 협업 기회가 늘어난다고 하니 새롭게 창업하는 청년들에게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러한 좋은 청년 정책과 같은 내 집 마련 정책, 이번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원이 될 예정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새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통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잡고 싶다는 20대와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교통이 편리하고 워킹맘도 아이 키우기 좋은 집이면 좋겠어요 라는 청년들의 고민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생애 주기별 지원을 중점적으로 계획했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들일까요? 청년 원가주택 등 청년주택 50만호 공급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들도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집을 공급하도록 하고 GTX 환승 등 역세권, 일자리 밀집 지역 등 우수한 입지에 집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원가주택 등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상 거처의 이주를 지원하는 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 더 기대되는 정책은 바로 목돈 마련 플랜. 원가 주택에 당첨이 되었는데 혹시 내가 목돈이 부족하여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면? 기초자산이 부족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원가주택 전용의 모기지 상품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대출 규제 관련하여서는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LTV 한도를 최대 80%로 상향하고 DSR을 산정할 시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제는 집 살 때 목돈 마련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청약제도가 기존의 가점제 위주로 운영되어 부양가족 수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같이 달성하기 어려웠던 항목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해 중소형 주택의 추첨제를 확대 운영될 예정. 더욱더 신경 쓰는 부분은 청년 주거 복지의 질적 향상. 향후 공급되는 청년 임대주택은 더욱 다양한 평형대와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 및 생활 SOC 확충을 통해 품질 향상을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향상이라고 한다면 금융지원 강화일 것 같은데요.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시 자금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대출 대상 주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월세를 특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정책들의 구체화는 청년들과의 소통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앞으로의 청년과의 소통이 기대되는 국토교통부의 청년 정책. 올해의 청년 정책들은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에 관하여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 수립, 집행, 평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새 정부가 꾸려나가 청년들의 주거, 주택, 도시, 교통, 물류, 항공,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부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하여 청년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참여가 필요할 것 같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바라보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국토교통부가 답변해드립니다.